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파이코인 관련 자료들 보니까요. 역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 세금 문제 같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부분이니까요. 수익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다들 좀 막막하실 텐데요. 그렇죠. 특히 가상자산 쪽은 계속 바뀌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세금 내라 돼? 이거랑 나중엔 어떻게 바뀌는데? 딱 이 두 가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5년 지금 상황하고 또 곧 다가올 2027년 이후 변화 이걸 중심으로 당신이 꼭 아셔야 할 내용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 가상자산 세금은 워낙 논의도 많고 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의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은 유예 상태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진짜로 파이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먼저요. 지금 2025년 7월이잖아요. 이때 파이코인 팔아서 만약에 이익을 봤다.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맞아요? 자료고는 그렇다고는 하는데 혹시 뭐 다른 조건 같은 거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게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자체가 2027년 1월 1일 이때로 미뤄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파이코인 거래에서 차익 생겼다고 세금 신고하거나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자료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만약에 좀 큰 금액 있잖아요. 꽤 큰 금액을 현금화해서 당신 계좌로 바로 받는다.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 자금 출처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갑자기 큰 돈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뭐 거래 내역 스크린샷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증빙 정도는 그냥 남겨두는 게 좋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합니다. 아, 당장 세금은 없어도 나중에 혹시 모르니 소명 준비는 해두는 게 좋다. 이런 거군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2027년부터인데 이때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 연 250만 원 공제 얘기가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 시작인데요. 네. 이때부터는 파이코인만이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서 생긴 수익 있잖아요. 연간 수익? 네, 다 합쳐서 250만 원 넘는 금액,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거예요. 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세 좀 더해서 한 22% 정도 될 거고요. 22%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해 동안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기본 공제 250 빼고 남은 750만 원, 거기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아, 1,000 벌면 250 빼고 750에 대한 22% 이런 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5월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신고해야 하고요. 국내든 해외든 다 합산해서요. 아, 이것도 직업 신고해야 하는 거군요. 복잡하겠네요. 근데 P2P 거래나 해외 거래소 이용하면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료들은 그게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아, 그래요? 네, 핵심은 결국 원화로 현금화되는 시점, 이걸 과세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하. P2P 거래를 하든 뭐 해외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으로 바꾸든 간에요. 최종적으로 그게 원화로 환전돼서 당신의 국내 계좌로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은 원화 계좌로 들어올 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코이 상태로 그냥 쭉 가지고만 있으면 당장은 과세 대상 아니죠. 근데 이걸 쓰려면 결국 현금화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써야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특히 그 해외 금융계좌에 5억 넘게 있으면 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요. 아, 그것도 있군요. 그럼 단순히 사고 파는 거 말고 채굴 보상이나 스테이킹 같은 걸로 얻는 파이코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당연히 신경 써야 합니다. 2027년에 과세 시작되면요.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채굴 보상, 뭐 스테이킹 리워드, 에어드랍 이런 걸로 얻은 코인도요. 현금화하는 시점에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것들도 다요? 네, 자료 보면 아직 구체적인 뭐 시행령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해외 사례 같은 걸 보면 이런 수익은 보통 기타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 보여요. 기타 소득? 네, 만약에 뭐 채굴을 아주 지속적이고 사업적으로 한다. 이러면 사업 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든 간에 결국 파이코인으로 얻은 이익을 현금으로 바꾸면 세금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또 자료 보니까 가족끼리 주고받거나 나중에 상속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파이코인 가치가 엄청 올랐는데 이걸 자녀나 배우자한테 대량으로 보낸다.
그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 증여세. 네. 또 만약에 보유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된다? 그러면 돌아가신 시점의 파이코인 시가, 그걸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치가 계산돼서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상속세까지. 그렇죠. 그래서 자료들이 혹시 모르니까 거래 내역뿐 아니라 그때그때 시세 자료 같은 것도 잘 챙겨두라고 조언하는 거고요. 결국 기록 관리가 진짜 중요하네요. 모든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좀 실질적인 조언 같은 거 어떤 걸 강조하나요? 특히 뭐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금 출처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결국은 기록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다들 강조합니다. 거래소 이용 내역 당연하고요. P2P 거래했으면 그때 주고받은 대화나 뭐 이체 확인증, 그리고 지갑 간 이동 기록 같은 거요. 증빙될 만한 건 싹 다 모아두는 게 좋아요. 그쵸.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네. 실제로 큰 금액이 출처 없이 그냥 쑥 들어오면 세무당국에서 연락 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7년 이후를 대비해서는 아까 말한 연 250만 원 공제 잘 활용하고 또 수익 실현 시점을 한 해에 몰아서 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서 좀 나누는 전략, 분할 매도 같은 거죠.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세무 전문가랑 상담하는 거,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자료들은 제안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파이코인 세금은 지금 당장은 유예라서 좀 괜찮지만 2027년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핵심은 현금화하는 시점에 연간 25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서 약 22% 세금이 붙는다. 그리고 모든 거래 기록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딱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과세 기준 시점이 현금화라는 거, 그리고 매매 차익 말고도 채굴 같은 다른 수익도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미리 관련 규정 알아두고 변화를 계속 지켜보는 게 현명한 대비책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짚어본 내용들이 당신의 팔코인 자산 관리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세가 진짜 시작되면 사람들은 팔코인을 그냥 미래 가치 보고 계속 보유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현금화해서 사용할 건지 이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